아직 8강도 아니고 16강도 아니고 조 1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의 경기력을 보니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 1위가 목표고 3승이 목표고 8강이 목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난까지는 아니지만 비판적으로 바라본 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꼭 안 좋은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실력적으로도 대한민국이 딸린다면서 불가능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박지성도 1승 1무 1패 예상, 체코에게 비기고 멕시코에게 진다. 그런데 그 기준이 평가전 때까지만 보여준 걸로 그렇다는 것이고, 그 사이 뭐 얼마나 발전하는지에 따라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게 뭐예요? 제가 한국이 강하다고 했던 그 이유들을 지금부터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때는 2025년 9월이었습니다. 탈아시아로 본격적으로 월드컵 시험 무대를 시작하게 되는 A매치였죠. 상대가 개최국 미국이었습니다. 그들의 홈이었고 미국이 랭킹도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3백을 실험하겠다고 하면서 변화를 줬는데 무실점 승리였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뭐 베스트 라인업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국내에서 최고의 미드필더인 황인범과 이강인이 빠졌을 때였습니다. 물론 뭐 미국도 100%는 아니었죠. 냉정하게 축구 팬들에게 쇼케이스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10개월 남은 월드컵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평가전이었던 겁니다. 황인범은 이미 부상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강인은 후반에 약 30분 정도 뛰었습니다. 그때 이미 한국 잘한다고 했었습니다. 손흥민의 퀄리티는 물론이고 미국과 최소한 대등함을 보면서 기대감이 올라갔습니다. 첫 실험인데 말이죠. 그럼 대표팀 그 실력이 뭐 갑자기 어디 갑니까? 고정, 파악을 해놓는 거죠. 선수들이 무엇을 잘하고 어디까지도 가능한지 계속 실험하고 시뮬레이션도 돌려봐야 합니다. 그땐 조추첨하기 전이잖아요. 유럽의 강호를 만날 때, 내려앉는 팀을 만날 때, 기술이 좋은 팀을 만날 때 다 고려해야 했습니다. 거기다 멕시코와 경기를 하는데도 그 천적과도 같은 멕시코와 경기에서 전반 선제 실점을 하고도 오히려 손흥민의 동점골과 오연규의 역전골로 2연속 승리 가능한 상황. 그게 운도 아니었고 실력으로 대등함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 통안의 중거리 슛, 방심한 중거리골을 먹히고 동점으로 마무리됐는데 9월 A매치만으로 한국 선수들이 강하다는 건 황인범이 빠지고도 증명이 됐었습니다. 그럼 그때 베스트 11이었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었는데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버렸습니다. 문제는 브라질전이었습니다. 너무 기대해서 상암에 만원 관중이 모였고 팬들도 기대했는데 너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당시에 한번 제대로 붙어보겠다는 각오로 임했지만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선수들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이 정상적인 컨디션이었나요? 유럽에서 다들 날아와서 3일 쉬고 경기를 한 겁니다. 황인범은 부상에서 이제 갓 회복해서 몇 개월 만에 합류했습니다. 본인도 경기 감각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을 상대로 무조건 뭐 내려앉아서 승점 1점을 따내려는 목적으로 전술을 했나요? 그냥 한번 붙어보자였습니다. 그때 초토화가 됐을 때는 사실 이 작전은 안 되겠구나일 수 있는 건데 한국 대표팀은 형편없다는 걸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문제는 눈치 없는 그분께서 팬들을 달래기는커녕 제가 보기엔 자기만의 길을 가려고 하면서 계속 실험을 해나갑니다. 이후에 치렀던 경기들 답답하게 승리했지만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죠. 결국 월드컵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갈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부상을 당해서 이탈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베스트 11을 완성해놓고 베스트로만 경기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참 황당한 건 일본이 미국을 상대할 때 풀 로테이션을 돌렸고 그 경기를 패배했을 때 비판적 시각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시각이었죠. 한국은 선수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호흡이 잘 맞을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계속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3월에 코트디부아르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라인업만 봐도 또 실험이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풀 로테이션급이었습니다. 심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황인범은 또 부상이어서 빠지게 됐고 손흥민도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배려를 해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이 싫었던 거지 한국 대표팀 실력 없다의 결론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축구 분석가들이 그 자체를 한국의 퀄리티로 보면서 저는 좀 답답했습니다. 왜 답답했냐면 이번 월드컵은 특히 베스트 11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 월드컵과 완전 다릅니다. 일정 자체가 일주일에 한 경기를 뛰어요. 이건 선수들이 경기를 풀타임을 뛰고도 완벽한 몸 상태로 회복이 된 후에 다시 경기를 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중의 변수로 선수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부상이 없다는 전제로 베스트 11이 그대로 뛰는 월드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전 평가전 같은 라인업은 월드컵 때 절대 일어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황인범이 부상이 많더라. 만약 황인범이 이탈하면 어떻게 해야겠나 하면서 실험. 이강인이 꼭 필요한데 이강인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때도 방법은 찾아야 되지 않냐. 방심하지 말자 실험. 소름이 없는 실험. 그런 실험을 했던 겁니다. 저의 조 1위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 마음에는 부상이 없이 한국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된 라인업으로 나간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이강인, 황인범, 이재성, 김민재, 김승규 이 선수들은 고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조합은 단 한 번도 이뤄본 적이 없는 조합입니다. 4년 전 우루과이전 때 이강인이 주축이 아니었죠. 그 다음 경기부터는 김민재가 또 부상으로 또 없었고요. 변화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컨디션이 100%다? 이거 어떻게 단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경기 환경이 그 어떤 팀들보다도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조 1위를 응원하게 됐던 겁니다. 체코전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퀄리티를 보십시오. 손흥민의 슈팅들이 골이 안 된 건 있지만 저는 움직임들이 전성기급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폼 죽었다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4년 전 호날두가 한국에게 그 손쉬운 골을 못 넣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거 못 넣고 한국에게 패배했다고 해서 호날두의 클래스가 나락으로 떨어지나요? 손흥민은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팀을 원팀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체코전에서 그 큰 피지컬의 선수들의 틈을 공략하면서 이재성과 손흥민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팀이 이강인을 밀어줬더니 풀파워로 자신의 진가를 다 보여줘버리고 이강인은 이 경기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이강인은 안 빼는 거예요. 그의 패스는 보는 재미를 알게 해줬죠. 하이드레이션 이후에 체코 선수들이 이강인 막으려고 애를 쓰더만요. 그런데 볼이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있어도 이강인이 볼을 잡을 때는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몇 번의 탈압박을 했는지 그리고 코너킥 세트피스에서도 환상적인 작전이 나오기도 했죠. 이강인의 U20 월드컵 MVP급 주목도입니다. 어떻게 90분을 그렇게 활약을 했는데 패스 성공률이 100%예요? 이강인이 골키퍼였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활약입니다. 황인범 본인이 하고 싶었던 축구를 해버렸습니다. 이니에스타가 돼버렸어요. 황인범도 사실 그동안 대표팀이든 소속팀에서든 갈아 넣었거든요. 몸이 100%가 될 수가 없으니까 부상도 자주 찾아오죠. 부상을 완전 회복하고 체력을 완전 회복한 황인범은 진짜였던 겁니다.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해볼게 하고 공격 가담률을 높였더니 이런 소름 돋는 활약을 해버린 겁니다. 다른 선수들도 원터치 패스가 뭔지 잘 알고 있었고 그 패스들로 체코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난히 이번에 선수들이 역동작 그 턴을 잘하더라고요. 그만큼 컨디션이 좋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MVP 이거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무조건 1골 1도움 평점 8.8의 황인범? 패스마스터 이강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김민재가 있잖아요. 한국 김민재 없으면 절대 탑 안 나옵니다. 체코의 공격수들이 매우 위협적인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활약 혹시 기억나십니까? 김민재가 다 지워버린 겁니다. 원천봉쇄. 김민재가 100% 풀파워 상태니까 나폴리에서 활약하는 모습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후반 막판에 김승규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본래 2대1로 앞서고 있는 팀이 쫓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못했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 찾아올 때 김승규의 미친 선방이 승점 3점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38도 고열에도 역전골을 넣은 오연규도 잘했죠. 지금 이 언급한 선수들은 유럽 어디에서도 충분히 뛸 수 있는 매우 퀄리티가 높은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이 최상의 몸 상태로 같이 뛴 거 우리 처음 본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미리 그림 그렸다면 이 경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선수들 실망스러운 경기력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기기만을 바란다? 아니, 그것도 아니죠.
롱스로인 크로스에 헤딩골 허용한 건 좀 심했잖아요. 공은 둥글고 한국만의 장점들을 살려서 잘 싸우고 돌아오길 응원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킥오프 전 애국가 지창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선수들의 피부가 다 까맣게 타 있었고 손흥민이 얘기한 대로 이 꿈의 월드컵에 인생을 걸고 준비했다는 게 그대로 느껴지다 보니까 이런 선수들이 제대로 응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속도 상하지만 3경기 안에 모든 게 바뀔 거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조금 더 힘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2002년 월드컵 대표팀 잉글랜드 프랑스전 치른 후에 그 개막전 때 선수도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꼭 뭔가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손흥민의 후회 없는 기쁨의 눈물을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6일 뒤 경기입니다. 선수들 잘 회복해서 개최국 멕시코 무너뜨리는 거 꼭 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변치 않고 우리 선수들 응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안 싸울 거지?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